네,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오늘 EC574 Probability Random Processes 네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한테 조금 추천을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 K-MOOC 알죠, 여러분? 정부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에 이렇게 돈을 주고 대학교들이 알아서 이제 가장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강의들을 MOOC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들어가면 학교별로 강의를 볼 수 있어요. 학교별로 볼 수 있는데 뭐 알기 쉬운 미적분인가 뭐 해가지고 최윤성 교수님인가? 예. 그래서 우리 학교의 그 해석학 아닌데 미적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과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리얼 넘버부터 가르쳐 주거든요. 리얼 넘버가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 리얼 넘버 시스템에 대해서 그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이 막 내가 공신인데 뭐 이러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리얼 넘버를 그 컨스트럭트를 해요. 그러니까 레이셔널 넘버 셋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countable, uncountable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러니까 finite한 게 뭔지, countable 하다는 게 뭔지, uncountable 하다는 게 뭔지, uncountable. 그래서 뭐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시퀀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실제로. 해석학이란 뭐냐? 해석학이 시퀀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열이죠. 여러분은 나 많이 아는데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심지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좀 들었잖아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sequence of real numbers가 있고, 그 다음에 sequence of functions가 또 있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배운 게 뭐죠? 푸리에 시리즈 같은 거죠. periodic function이 있는데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죠? 무슨 뜻이에요, 그게? 보면 어떤 때는 infinite sum이 되잖아요, 펑션들의.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펑션들을 finite countable 하니까 순서를 매겨요. 첫 번째, 두 번째. 더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억나지만 점점 이렇게 비슷해지잖아요. 그 오리지널 주기함수에. 그런 게 sequence of functions죠. 더해가면서. 맞아요? 또는 series of functions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는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도 나중에 해요. 근데 이 sequence를 다루는 게 이게 기초 해석학이라고도 하고 그냥 해석학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교는 그 수학과에서 뭐 200단위 200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이 수업이 있고 말한 것처럼 제가 K-MOOC에도 아마 최윤성 교수님 전에 그 우리 교무처장 그 다음에 교무처장 하셨죠. 최윤성 교수님이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말했듯이 해석학 첨가를 들어가세요. 아직은 그 학과의 학부 200단위는 그 대학원에서 전공 인정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규정이. 그걸 이제 바꾸려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 과목은 좀 해주자. 400단위는 왜 여러분이 그 유학점까지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올릴 수도 있고 내리는 건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세요. 아무래도 좀 나아요. K-MOOC는 만약 강좌가 오픈돼 있잖아요. 그럼 당장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들어가서 저 최윤성 교수님 거 신청하고 비디오로 볼 수 있어요. 초반에 나오거든요. 무슨 뭐 데데킨트 컷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럴 거야. 하여튼 보면 재밌어요. 자, 그럼 리뷰를 좀 합시다. 리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챕터 1, 2, 3를 해버렸어요. 다. 1, 2, 3 다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챕터스 4, 5, 6 뭐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다르냐? 7까지. 덩어리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확률 얘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 과목 그 타이틀이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Random Vectors and Processes여야 돼요, 본래.
근데 이게 첫 번째 부분, probability에 관한 얘기예요. 랜덤 베리어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랜덤 여기서 2 나오니까 이게 랜덤 벡터가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다 랜덤 시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프로세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8, 9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확실히 보이죠. 이거는 probability theory에 관한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고. 자,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배울 거예요. 오늘은 챕터 4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했죠? 여기서 제가 쓰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uncertainty가 있는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뭐 어떤 probability theory를 써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디터미니스틱하고 다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거를, 묘사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때 예를 들면, 그 chaotic system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뭐, 그 중에 하나로서 non-linear recursive equation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어떤 뭐, 시퀀스 같은 게 있으면, 보면은,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될 것 같이 막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카오스 이런 책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읽었잖아요. 자소서에 뭐 한다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리니어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시노미 시스템이랑 DSP 시간에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묘사되는 시스템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잖아요. 근데 넌 리니어한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나 특히 리커시브 이퀘이션으로 하면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막 생겨요. 네. 그렇게 보자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probability space가 어쩌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uncertainty가 있는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자주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uncertainty가 있는 것을 랜덤 익스페리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랜덤 익스페리멘트에서 뭔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관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것들을 outcome이라고 하는 거예요. outcome. 그 다음에 랜덤 익스페리멘트에서 뭔가 관찰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을 트라이얼이라고 하고, 트라이.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은 어떻게 되면 probability space라는 걸 가지고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예요. probability space는 어떻게 돼 있죠? 트리플렛이라고 했죠.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sample space, event space, probability measure 이렇게 돼 있고, probability measure는 뭐라고요? a set function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펑션이라고요? 요 event space에 있는 어떤 것, 이건 이벤트죠, 그렇죠? 이벤트 스페이스로부터 0과 1 포함해서 0과 1을 포함해서 0, 1로 가는 그 인터벌에 있는 리얼 넘버로 가는 그런 펑션인데, 세 가지 파스츄릿을 만족해야 돼요. 뭐였죠? 첫 번째가 뭐 책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책마다 첫 번째 뭐 대충 기억하면 여러분 뭐였어요? 첫 번째가 0, 1 사이에 있다 했나요? 아니면은 P 오브 오메가가 1이다 했나요? 그렇죠? P 오브 오메가는 1이고 P 오브 empty는 제로고, 그 다음에 P는 0, 1 사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어쨌든 제일 중요하죠. countable additivity라고 불리는 거였죠. 그게 실제로 여러분이 그 소위 말해서 리미트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모순 없이. 그러니까 시퀀스 이런, 그러니까 해석학 관련돼서 뭐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 countable additivity예요. 특징은 뭐였죠? 여러분이 카운터블한 개수의 이벤트들을 먼저 선정을 해요. 예를 들면 A1, A2, A3, AN 무한대까지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어때요? pairwise disjoint예요.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인디펜던트 이벤트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인디펜던트 이벤트는 어때요? 2개씩 인디펜던트 하다고 해서 3개가 인디펜던트 안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벤 그럼 F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셋이 2개가 디스조인트 하면 교집합이 없으면 서로 3개도 없어요. 뭐 생각해봐요. 머릿속으로 2개씩은 ABC가 있는데 2개씩은 디스조인트 한데 3개는 디스조인트 안 하다는 건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이 countable infinite 개의 이벤트가 있는데 두 개씩 뽑아내면 디스조인트해요. 또는 mutually exclusive한 셋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union of, countable union of 이벤트들로 되어 있는 새로운 이벤트 얘의 확률, 알겠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union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의 확률 probability of event an 들의 infinite sum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countable additivity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소개한 거는 이게 학부 수준이고, 이제 대학원 수준으로 가면 뭐 그렇게 권하진 않는데 측도론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measure theory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측도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책을 한번 찾아보거나 인터넷 찾아보면 뭐 내가 배우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거의 비슷한데. 예. 사실 probability theory는 처음에 도입은 이 measure theory랑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그 measure theory에 나오는 measure가 우리는 probability measure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0, 1로 바운드 돼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3 postulate에 나오듯이. 알겠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measure theory랑 probability theory는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아는 척 하려면 결정적으로 얘들을 다르게 만드는 게 예를 들면 뭐 independence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independence는. 그전에는 그냥 measure theory만 보면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이 independence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independent event 어쩌고 하는 게. 자, 그 얘기는 너무 안 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probability space의 그 트리플렛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인 probability measure는 또 세 개의 postulates로 구성된 axiomatic approach를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또 세 가지 theorem에 해당하는 게 뭐 하나는 definition이죠. 첫 번째 뭐였죠?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어진 probability space의 그렇죠? 요건 똑같이 쓰죠. 앞에 두 개는 sample space, event space는 똑같이 쓰고 요 처음에 주어진 probability measure로부터 새로운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를 여러분이 define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확률이 0이 아닌 이벤트 하나를 선정해요. 요 event space에서.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induced, 끌어낸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할 수 있어요. 기존의 probability measure 가지고 어떻게 했죠? 분모에다가 P of M을 넣고 분자에다가 P of 어떤 임의의 이벤트와 요 M의 intersection 이렇게 정의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한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험에 낼지도 몰라요. 제가 기억이 나면 시험 낼 때쯤에 요 induced probability measure도 그 axiom 있죠. 그럼 만족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measure예요. 말 그대로. 3 postulates 있잖아요. 그걸 또 만족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하나의 probability space로부터 굉장히 많은 새로운 probability space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conditional probability space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컨디셔닝과 관련된 거. 뭐였어요? total probability를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total probability theorem이었죠. 그림 이렇게 그렸잖아요. 파이가 있고 이 파이의 동그란 set B의 확률을 구하는데 이거 어때요?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파티셔닝을 한 다음에 어때요? 요 각각 조각들을 더하는 거죠. 그게 토탈 프로바빌리티의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베이스 디어렘은 뭐였어요? 베이스 디어렘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있는데 요 조그만 조각이에요. 요곳에 요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놈이랑 이렇게 됐을 때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사실은 앞에 있는 두 개를 이용하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와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써서 새로운 멋진 식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이걸 이용하면 사실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까지만 배우고 몬티온 프로블럼을 딱 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인디펜던스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인디펜던트 이벤트는 어떤 거였죠? 처음에? 두 개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 뭘로 정의했어요? 정의 자체는 이벤트 A와 B의 인터섹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벤트가 그 녀석의 확률이 어때요? 각각 이벤트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난다 했거든요. 그냥 언뜻 보면 무슨 얘기지? probability measure of intersection도 곱 이러지만 어때요? 이거를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로 싹 바꿔서 다시 생각하면 물론 그때는 뭐예요? 요 이벤트의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해서 말하지만 뭐랑 똑같아요. 만약 두 이벤트 A, B가 다 probability 제로가 아니면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뭐랑 똑같아요? probability of A given B는 probability of A given 오메가는 probability of A랑 같죠. 즉 B를 컨디셔닝 하나 안 하나 A의 확률은 그냥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과 완전히 동등하게 conditional probability of B given A는 또 어떻다고요? B given 오메가와 같고 그것은 B와 같죠. probability of B. 맞습니까? 그래서 또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체인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숙제하면서 이제 3개, 4개를 또 해봤어요.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는 하나를 먼저 뽑아요. probability of A.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B given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또는 probability of B times probability of A given B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인디펜던스의 정의를 보세요.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컨디셔닝이 없어져야죠. 그렇죠? 컨디셔닝 바와 그 뒤에.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디펜던스와 관련해서 어떤 게 있었어요?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때마다 뭐 아웃컴이 다를 수 있고. 근데 얘들을 이제 컴바인해서 새로운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몬티올 문제죠. 처음에 호스트가 BMW를 숨기는 것, 그 다음에 게스트가 하나 찍는 것까지는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인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호스트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어때요? 인디펜던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차가 없는 문을 열어줘야 되고 고트가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면서 또 가리킨 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디펜던트하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디펜던트 컴바이닝 그 다음에 디펜던트 컴바이닝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몬티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사실 제일 어려움을 겪는 거는 몬티올 문제에서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나 토탈 프로바빌리티 베이스 디어렘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준 그 레이블링을 잘하는 거예요. 레이블링을 잘못해 놓잖아요, 이벤트에 대해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저도 그 레이블링 있잖아요. 제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H1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그 이벤트가 뭐예요? 호스트가 1번 문에다 하이드 하는 거였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S2 그러면 뭐예요? 게스트가 2번 문을 select 하는 거였죠.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여러분 이름을 잘 안 붙여놓으면 나중에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O2 그러면 뭐예요? 호스트가 두 번째 문을 오픈해 주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뭐 너무 쉬워요. 그냥 쭉쭉쭉쭉 따라가면 여러분 아마 몇 명 그랬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으면 딸 확률 3분의 1, 옮기면 3분의 2 해서 여러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숙제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놓고 뭐야 시간 죽먹기네. 뭐가 어렵다고 라고 많이들 생각했을 거예요. 해본 학생들. 이 문제의 어려움은 어디 있었다고요? 사실은 레이블링 하는 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combined experiment 이런 개념이 없으면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숙제 나갔잖아요. 제가 이메일 보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N개의 문이 있고 뭐 N개를 열어줄 때 그러니까 거꾸로인가 뭐 하여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한번 이게 술자리 사기 되게 좋죠. 그렇죠? 어디 호프집 같은 데 가서 저기 쬐까만 컵 안 보이는 불투명 컵 3개 주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꺼내놓고는 이렇게 자 야바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있어봐 어떻게 되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있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 게임 10번만 딱 해보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3분의 2의 확률로 틀릴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예. 그때 이제 여러분이 물론 이거 설명해 주려면 이렇게 대부분 이해 못해요. 다른 거 그렇죠. 10개 학과가 이해 못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10개 학과 학생들이 거의 이해 못해요. 아니에요. 컴공과랑 참공과는 이해할지도 몰라요. 수학 확률을 그래도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때는 어떻게 설명하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잖아요. 100만 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BMW 하나 있고 고트가 100만 빼기 1개 있는데 여러분이 게스트예요. 모르겠어요. 1번 찍었어요. 그랬더니 호스트가 1번, 2번 빼고 다 열어줬어요. 그래도 1번에 있겠다면 정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익스트림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이 제너럴한 문제에서 그렇죠? 열어주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100만 개가 있는데 내가 딱 찍었더니 여기 없어 하면서 하나만 열어줬어요. 어떻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때도 남은 그러면 100만 빼기 2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옮겨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답은 옮기면 딸 확률이 요만큼 어쨌든 올라가요. 해보세요. 요만큼 올라가요. 요만큼. 예. 그게 요만큼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 여러분 숙제예요. 알겠어요? 예. 제너럴한 폼. 자, 어쨌거나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어떻게 정했죠? 2개일 때는 그냥 간단했는데 3개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3개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한 다음에 3개면은 이 세 이벤트를 가지고 인터섹션한 게 팩터링이 된다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2개일 때는 어때요? 그냥 2개에서 2를 뽑아내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P of A intersection B는 PA times PB였죠. 3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N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벤트가. 근데 얘들이 다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임의로 그냥 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눈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벤트들을 셋 오퍼레이션에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도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어떻게 쪼개더라도. 본래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개를 뽑아서 그렇죠. 임의의 2개를 뽑았을 때 팩터링이 되고 임의의 3개를 뽑아서 팩터링이 되고 임의의 n개를 뽑아서 팩터링이 되면 그 제가 말한 임의로 파티셔닝을 둘로 쪼갠 다음에 이벤트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증명은 찾아보지 마세요. 옛날에 누군가 했어요. 뭐 라틴어로 써져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것을 정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률 배울 때 아마 틀림없이 고등학교 때나 이거 왜 이렇게 정의하지? 막 답답했을 거예요. 전 진짜 화가 났거든요. 수학의 정석을 보면서 화가 정말 많이 났다가 저희 누나가 해법을 보면 여러분 해법수학 모르죠? 우리 때는 있었어요. 정석 다음 해법이었어요. 해법을 보면 좀 낫대요. 보고 나서 분노가 약간 내려갔어요. 홍성대 씨가 통계 확률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해피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왜냐면 문제만 풀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미치겠죠. 우리나라 수학이 참 큰일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디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인디펜던트. 요게 나중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말해가면 2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뭘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예, 참고로 우리 대학원 수업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요거 마치고 하는데 얘기할 거예요, 주희 씨. 2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한 게 뭔가.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로 접근해요. 네, 어쨌거나. 자, 그래서 리뷰가 됐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리뷰를 했는데 정리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숙제 나간 건 봤죠? 여러분들이 이제 sequence of subsets의 림수프와 림인프에 대해서 맞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포멀하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이메일 보냈죠. 못 받은 사람. 네, 이메일 보냈어요. 홈워크 어사인드 해서. 뭐 이제 링크 찾아가면 거기 제가 어나운스먼트에 올려놨어요. 보면은 그 림숲 림인프의 그림 파일로 돼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림수프 AN이라는 시퀀스와 림수프 AN이라는 셋과 림인프 AN이라는 셋을 이렇게 사실상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그 집합에 속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돼요? 만약에 오메가가 그 집합에 속한다고 하면 이러하다 이렇게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 있어요. 그래서 각 책이나 아니면은 그 측도론 있잖아요. 메저 디어리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한 번은 해보세요. 근데 이 과목에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예, 제가 여러분을 쫓아낼 생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쫓아내고 싶으면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리미트 뭐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프리뷰를 하는데 프리뷰는 지금 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모르죠. 그래서 다르게 제가 프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배울 거를 프리뷰를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 어떤 소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이 시스템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시스템, 미케니컬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핑 룰이에요. 그러니까 펑션이랑 비슷한데 펑션을 좀 더 일반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매핑 룰은 어때요? 매핑 룰이라고 하면 펑션처럼 어때요? 도메인, 레인지, 그 다음에 매핑 룰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메인 레인지가 그냥 스칼라라든가 뭐 벡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펑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도메인이 입력으로 가능한 것들이 뭐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고 레인지로 가능한 게 뭐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 어떤 매핑 룰이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인풋이 없는 것을 소스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게 뭐 어떤 랜덤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통신에서 어때요? 통신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소스라는 말을 하죠. 여기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통신이라고 하면 뭐 채널을 통과할 수도 있고 뭐 해서 어때요? 이게 프로세싱이 돼서 나오죠. 근데 이 과목에서는 요게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인 걸 다뤄요 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여기 왜 대문자인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함수처럼 이게 스칼라 x, 함수 g에서 y는 g of x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자, 이렇게 될 때 챕터 4에서는 다루는 게 이거예요. 이게 챕터 4예요. 알겠어요? 챕터 4에서는 저걸 배워요. 특히 어떨 때? 요 x가 리얼 넘버일 때. 이러면 뭐 그냥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는데, 그렇죠?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는데 아웃컴이 리얼 넘버네, 뭐 이거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는데 아웃컴이 리얼 넘버면 이 챕터 4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로또, 그럼 어때요? 이거 좀 다르죠. 그거는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오니까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하나 나올 때는 이번 챕터 4에서 하는 거예요. 챕터 5에서는 뭐냐면 이런 게 uncertainty를 가진 어떤 스칼라, 리얼 넘버가 나오는데 그것을 디터미니스틱 펑션으로 매핑했을 때 요것도 uncertainty가 있겠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절대값을 계산하는 디터미니스틱 펑션이라고 해봐요. 얘는 뭐 1, -1, -2, +2 뭐 이런 게 막 어떻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여전히 얘도 랜덤할 가능성이 많죠. uncertainty가 있어요.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챕터 5예요. 그 다음에 챕터 6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소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아웃컴이 그렇죠? 랜덤 익스페리멘트가 있는데 아웃컴이 2x1 리얼 벡터다. 이렇게 보면 또 뭐 간단하죠. 그렇죠? 네. 요게 대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뭐 셋, 넷, 다섯, 여섯 많다는 그냥 자연스럽죠. 그래서 또 뭘 배우냐면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그래서 얘는 뭐 x1, x2 해서 어떤 xn까지. 참고로 이렇게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언서턴티가 있는 벡터를 아웃컴으로 낼 때 알겠어요? 이런 거를 랜덤 벡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조금 구별을 할게요. 좀 이따가. 그래서 요게 챕터 6예요. 예. 그래서 이게 챕터 6예요. 챕터 7은 뭐냐면 챕터 7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소스에서 이번에는 관찰되는 게 소스에서 시퀀스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서튼티가 있는 시퀀스가. 인덱스가 뭐 여기서는 이제 1부터 했는데 뭐 어떤
여기서는 일단 어떤 finite한 넘버로부터 무한대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말하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discrete time 시그널 배울 때도 어때요? 이 바이레터럴로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discrete time 시그널이라고 했듯이, 그렇게 인덱싱이 될 때, 그러니까 요게 Z로 될 때를 우리가 보통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를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은 요 N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챕터 7. 알겠어요? 자, 여러분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학부 때. 네. 좀 이제 다르게 보이나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 말고도 대학원생들이니까 예를 들면 뭐 estimation detection theory라든가 다른 걸 information theory도 듣고 막 할 때 거의 이런 블락으로 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안 그려져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면 훨씬 더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콘크리트한 걸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애브스트랙트한 걸 다루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 수학과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보기 좋아요. 훨씬. 예. 그냥 딱 와닿잖아요. 와닿죠, 이거는. 맨날 보던 블락 다이어그램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훨씬 쉽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리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네. 자, 요거 관련해서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학부 때 뭘 배웠죠? 이그젬플들을 몇 개 배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제일 간단한 게 딱 관찰했더니 0 또는 1이 나오는 거예요. 0일 확률이 2분의 1, 뭐 1일 확률이 2분의 1,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였죠. 또는 뭐예요? 딱 봤더니 어떤 리얼 넘버가 나오는데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뭐 무슨 히스토그램을 찍어보면 여러분 인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이런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그렇죠? 리피티드 트라이얼로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봤더니 어떻다고요?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죠. 0이 몇 번 나오고 또는 숫자가 이렇게. 그래서 히스토그램 막 그렸더니 뭐예요? 이게 벨 쉐이프드 커브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뭐 이런 소리 하죠. 네.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이미 여러분. 그 다음에 뭐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 다음에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게 두 개 D가 달라요. 똑같은 D지만 하나는 Distribution Function이고 하나는 Density Function이죠. 그다음 여러분 아마 학부 때 과목에 따라서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안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많이 배웠어요, 많이. 그 다음에 두 개일 때는 뭐 어떤 게 중요한 거였죠? 뭐 기억이 나지만 코릴레이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 두 랜덤 베리어블. 그래가지고 코릴레이션은 뭐 1과 마이너스 1 사이고 1과 마이너스 1이 가까우면 코릴레이션이 큰 거고, 근데 코릴레이션과 코제이션은 다르니까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거죠. 참고로 지금 이걸 모르면 아는 척 표정을 짓고 있다가 다음에 챕터 6 할 때 확실히 아세요. 뭐였지? 코제이션과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다르지 뭐.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룰 거는 당분간, 알겠어요? 여기서는 이게 리얼 넘버라고 했어요. 리얼 넘버. 그럼 얘도 리얼 넘버가 보이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리얼 벡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 이게 컴플렉스 밸류드인 어떤 걸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각각 x1, x2라고 하면 뭐예요? 이 문제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챕터 4에서는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걸 리얼로만 볼 거예요. 그다음 이게 컴플렉스인 게 책에 있긴 한데 사실 이거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컴플렉스일 때. 그리고 우리는 통신쟁이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 근데 많이 강조가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책들에서. 왜냐하면 안 다루니까. 그리고 흔히들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뭐 이거는 꽤 컴플렉스일 때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서 하면 다 되는데 뭘 복잡하게 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사실 수학적으로는 다 돼요. 그렇게 하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시험 처리 알고리즘을 디벨롭하거나 할 때는 다른 스토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통신을 다루면 그걸 잊지 마세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스칼라들이에요. 각각은 다 스칼라들이에요. 리얼 또는 컴플렉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얘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죠? 요거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소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이런 걸 관찰하는 거를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트라이해서 본다. 뭐 이렇게 아웃컴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아웃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애매한데 이 아웃컴은 언서턴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웃컴 자체는. 그렇죠. 좀 애매하죠. 제가 있는 걸로 말했는지 없는 걸로 말했는지 막 섞어서 썼거든요. 예. 사실 아웃컴에는 언서턴티가 있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럼 아웃컴이 나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1, 2, 3, 4 이런 숫자는 샘플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로. 네. 근데 어쨌거나 요 uncertainty가 있는 요 놈을 뭐예요? 이게 변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 uncertainty가 있는데 uncertainty 이런 거를 그리스어로 스토캐스틱 이렇게 부르고 이걸 또 이제 랜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있어요. 막 복잡해요, 회로가. 근데 어떤 지점에서 딱 찍어가지고 어떤 타임 t에서의 그 전류값 또는 그 위에 전압값을 딱 측정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관찰한 건 뭐예요? 딱 관찰한 그 값은 어떤 리얼 넘버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학부 때는 뭐냐면 스칼라인데 그렇죠? 언서턴티가 있는 것 이렇게 그냥 배웠어요. 근데 그게 수학점인가요? 좀 그냥 말로 막 때운 거죠. 그래놓고 여러분은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define을 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있는 그 소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언서턴티로 가진 스칼라가 뿅 나오는 거 그거를 뜯어보는 거예요. 그 박스를 열었어요. 박스를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 미치겠죠, 그렇죠? 아니 이번에는 이걸 배우고 다음에 이런 거 배운다 그래놓고 벌써 나와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이 과목에서는 뭐예요? 소스가 넘버를 스칼라를 주는 거예요. 스칼라를.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probability theory 파트를 배울 때 뭐였어요? 이런 게 있으면 이 아웃풋은 빨주노초 파란보라도 되고 사과 복숭아 딸기 이러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앱스트랙트한 어떤 샘플 스페이스라고요. 콘크리트한 영일 넘버 이런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정의해요. 먼저 probability space를 하나 줘요. given a probability space omega AP a random variable x is defined as a 말이 어려워요. measurable function from omega into alpha.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미치겠죠, 그렇죠? 분명히 뭐 다 아는 영어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걸 좀 또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x는 뭐야? 이 부분만 아는 부분만 해봐요. 아는 부분. function from omega into.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게 도메인이고 요게 레인지라는 얘기죠. 함수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 R 바는 뭐라고요? extended real field, real set.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포함하는, 알겠어요? 리얼 넘버와 모든 리얼 넘버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포함한 그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죠. 디터미니스틱 펑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확률 2분의 1로 딸기가 나오고 확률 2분의 1로 바나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박스 안에, 이 소스 안에
제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바나나가 나오면 0으로 딱 보여줘요. 딸기가 나오면 1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x는 랜덤 베리어블 이러면서 그 고등학교 때와 학부 때 배운 대로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아, 어떤 스칼라인데 언서튼티가 있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틀리지는 않았는데 한계가 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배우면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뭐 클리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참. 그 확률을 배웠어요. 대학원 가서. 근데 그때는 영어가 잘 안 들렸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뭐 확률 다 아는데, 했더니 A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확률을 리뷰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교수님이 딱 대놓고 이러는 거예요. What is a random variable? 딱 그러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옆에 앉았어요. 옆으로 뭐 어떡하지? 너 이럴까 봐서. 그랬더니 저 뒤에 앉은 다행히 한국인 선배가 measurable function 딱 이러는데 correct 이러는 거예요. 저 선배는 뭐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보다 모든 수업에서 underperform 했거든요. 학부 때 해설학을 들었더라고요. 차이점을. 알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요까지는 알겠죠. 요까지는. 그렇죠? 그 앞에는 깡그리 무시하고 요것도 있죠. given a Proud space. 그렇죠? 이것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a random variable x is a function. 그러니까 언더라인 한 거 말고는 다 알겠어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그냥 a function이고, 자, 오메가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메가는 여기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얘는 리얼 넘버인데 언서턴티가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되죠? 잠깐만.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할게요. 제가 그냥 알고 합시다. 알고. 익스텐디드로 하지 말고. 조금 위험해요. 네, 이렇게 합시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메저러블이 뭐냐 하거든요. 메저러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축도론 들어야지 아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또 그려줄게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셋 두 개를 그릴게요. 자, 이게 오메가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 웬만한 수학 참고서에는 함수 설명할 때 다 나오는 게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걸로 할게요. 자, 함수 x는 오메가에서 어디로의 함수? 이건 뭐가 돼야 돼요? r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오메가 x 오브 오메가 이렇게 쓰죠? 그렇잖아요. 각각의 물론 원하면 오메가 제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떤 오메가 제로인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x 이렇게 쓰잖아요. 기억나죠? 다. 네,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 그리라고 시험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냥 책에 있으면 그냥 이상한 그림 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어.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한 20 몇 년 선배지만,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살다가 중학교 때 서울에 왔더니, 중학교의 모든 시험이 객관식이에요. 일단 컴퓨터로 채점, 학교에 컴퓨터가 있어요. 우와, 막 OMR로 다 마킹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뭘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거의 다 써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갔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가고, 이제 제 친구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여름에 놀러 갔어요. 여름방학 때. 잘 지내니? 야, 너희는 어떻게 시험 보내요? 딱 봤더니 5문제 딱 나왔어요. 5문제. 서술형 1에서 5번.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30몇 문제. 그렇죠? 학력고사처럼 30몇 문제 해가지고 75점 만점. 네. 참 잘못되고 있죠, 그렇죠? 예, 참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려봐야 되는데 다 스킵하죠, 실제로. 자,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이 measurable func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x가 그냥 매핑이 아니라, 알겠어요? 요거는 그냥 모든 펑션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오메가에서 r로의 펑션은. 근데 차이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set B를 잡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 B가 그냥 B가 아니라 이게 뭐였죠? 보렐 필드였죠. 맞습니까? 네. 거기서 하나를 잡아요. 여기서 리얼 넘버에서 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집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집합, 어떤 집합은 오메가에 속하면서 x 오브 오메가가 b에 속하는. 자, x 오브 오메가는 여기 있는 놈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b를 잡은 다음에 이쪽에서 뭔가 대응하는 집합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오브 b라고 해요. 그럼 노테이션은 뭐라고 쓰냐면 이게 정의고 노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써요. 뭐 할 수 있죠. 인버스. 그렇죠? 인버스 펑션이 아니에요. 이게 노테이션이에요. 헷갈리지 말아요. 왜 스칼라가 아니지 그러지 말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는 노테이션이에요. 표기법. 그럼 여기다가 이제 x 인버스 b라고 쓰면 되겠죠. 그때 뭐예요? 핵심이 x 인버스 b가 뭐겠어요? 지금 딱 대응이 되잖아요. 자, 눈치 빠른 학생은 알죠? 뭐라고요? 이벤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죠? 예. 예. 클리어해요? 예. 그림만 잘 기억하면 그림. 그런 펑션을 measurable 펑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이건 화이트 라이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냥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수학과 친구가 예를 들면 야 네가 메저를 알아 이러면 그냥 네가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 보레필드 상에서 셋을 하나 잡은 다음에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해서 얘가 이쪽에서 너는 뭐 이벤트는 건 모르잖아. 확률론 몰라서 얘가 이벤트기만 하면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수학과 학생들이 그러니까 통계학을 안 해요. 그래서 프로버빌리티를 잘 몰라요. 실제로 그냥 뭐 메저 디얼의 일부지라고만 알지 자세한 건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학교는 합쳐져 있는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다른 학교들은 나눠져 있기도 해요.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친구 지도 교수님의 전공이 뭔가를 잘 보고 챌린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measurable 펑션이 뭔지는 알겠죠? 네. 여러분이 그래서 조금 더 알긴 됐는데 그렇다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숫자 대해서 좀 잘난 척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펑션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다만 좀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이게 measurable 하다고 해놔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define는 했어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석사만 하고는 뭐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 찾아가지고 교수님 저는 한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가야 되겠는데 뭐 어쩌고 해서 뭐냐 해서 갔어요. 그때 확률은 이미 듣고 왔을 테니까 어드밴스드 과목을 딱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이 또 서머리 딱 하면서 What is a random variable?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measurable function from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오, 막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냐?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는 거는 다 스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부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요. 조교한테 묻거나 나한테 묻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있죠? 네. 네. 그 다음 요걸 해야 돼요. 자, Induced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뭐냐면 아까 요 앞에 페이지, 그렇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보이죠? 요 앞에 페이지에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Probability Space가 있었는데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Abstract한 Probability Space였죠? 그 다음에 매핑 룰 X가 있어서 요 X가 뭐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오메가 A, P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그 P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자, 요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까 뭐예요? 요 큰
그걸 소스로 보면 나는 어때요?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묘사하려는 거고,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아웃컴은 리얼 넘버고, 그러니까 리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학자들이 열심히 해봤더니 어때요? 특별히 문제없게 만드는 녀석이 보렐 필드라는 거였죠. 걔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전부? 어떻게 생긴 놈들이에요? 요런 인터벌, 이게 인터벌이라고 했어요. x는 모든 r이고, 이런 인터벌들과 또 이런 인터벌의 셋 오퍼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집합. 알겠어요? 그게 이놈이에요. 네. 그럼 얘는 뭐냐는 거예요, 얘는. 얘가 바로 induced 된 probability measure예요. 뭐로부터? probability measure induced from이죠. induced from 뭐라고요? 기존의 요것과 and measurable function인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봐야 되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실제로. 별로 안 중요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어드밴스드 된 논문들을 읽다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된 노테이션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학부에서 배운 수준만 있으면 이거 보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그젬플을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요. 이거 뭡니까? 라고 이거를 P를 써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P를 써서. 이게 뭐죠? 이것도 셋 펑션이고 probability measure죠. 그렇죠? 맞습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인터벌이니까 이벤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소스에서 뭐가 띵 나왔는데 그 값이 요 x가 뭐 5라고 합시다. 5 이하인 게 관찰될 확률 이런 뜻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를 그냥 막 쓸 때는 이렇게 쓰자고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갑자기 익숙한 게 나왔죠. 그렇죠? CDF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또 어쨌거나 이 녀석은 여기 있는 P를 써서 어떻게 나타내죠? 자,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요 아래쪽에 있었던 그 그림 있죠? 여기서 제가 뭐예요? set B를 하나 잡았죠? 이벤트 B를. 그렇죠?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해서 어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오메가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P라는 probability measure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P는 어떻게 써야 돼요? P도 set 펑션인데 P는 어디에 있는? 요 오메가에 있는 놈으로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에 있는 녀석이면서 어떻다고요? x 오브 오메가가 x 이하인 것들. 자, 괄호 일부러 크게 했어요. 보이죠? 셋이죠? set of omega in the sample space such that 매핑하고 나면 요 x 이하인 것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이 뭐예요? 이 집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되게 복잡한데 노테이션이 뭐 이렇게 써야 되나? 네, 싫어해요. 네. 그냥 얘를 잠깐만요. 얘를 B라고 해봐요. B. 그럼 이게 X 인버스 B 아니에요? 맞아요? 헷갈리나요? 얘를 B라고 하면 B 인버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녀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구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R, B, PX로 놀던 놈을 어때요? 이쪽으로 보내서 오메가 A, P로 나타낸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인버스가 가능하냐? 인버스 하고 나면 요 오메가에서 요 이벤트 스페이스에 들어가느냐 A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measurable function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잘 모르는 얘기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써요. 노테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도 잘 안 썼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썼죠. 맞습니까? 네. 편리하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the probability of an event that the random variable x is less than or equal to scalar x. 맞아요? 이렇게 그냥 쓰면 그게 뭐예요? 이런 뜻이고,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논문들 보면 막 이런 말 나와요. 이런 말. 아, 짜증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또 쓰죠. 대문자 F를 써서 대문자 F를 쓰고 서브스크립트로, 제가 그래서 이게 서브스크립트 이렇게 F 서브스크립트 X 오브 X 이렇게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피탈 F 서브 X 오브 X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서브스크립트라는 말인데 대문자 X라는 말은 당연히 안 했나 보다. 왜냐면 여기는 랜덤 베리어블 이름을 쓰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캐피탈 F 서브 X 오브 X 하면 이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부르죠? CDF라고 부르잖아요. CDF 오브 더 CDF 오브 더 랜덤 베리어블 X인데, C는 뭐예요? 큐뮬러티브. D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덴서티 아니에요. F는 펑션. 알겠어요?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그런데 이 CDF를 여러분은 잘 안 배우고 PDF를 주로 배웠어요. 맞아요? PDF는 어떻게 정의됐죠? CDF의 미분으로 PDF를 배웠죠. 맞습니까? 이때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확률 밀도 함수. 맞습니까? 그런데 엄밀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뭐예요? 미분 가능한가? CDF는 언제나?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PDF를 안 좋아해요. 이 probability theory를 수학적으로 유도한 사람들은 CDF를 훨씬 좋아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PDF도 CDF도 다 싫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많이 써요. 랜덤 베리어블 말할 때는. 어쨌든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그러면 왜 PDF를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직관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직관적이냐면, 그 소스에서는 지금은 사실 뭐예요? 한 번 딱 관찰하는 거지만, 만약 이거를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해서 여러 번 관찰한다고 해보세요. 알겠어요? 익스페리멘트를. 그러면 이제 그 나온 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죠. 여러분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알죠? 어때요? 만약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죠? 빈을 정하는 거예요. 빈 사이즈. 그 다음에 어디서 끊을 거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리얼 넘버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서 빈 사이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로부터 딱 끊을 건지 뭐 파이부터 끊을 건지 여러분 정해야 돼요. 매트랩에서도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100만 번 관찰했으면 그 빈 안에 몇 번 들어왔느냐인데, 어때요? 빈을 만들 때도 레프트 핸드를 포함시키고 라이트 핸드를 포함 안 시키고, 이거 다 정해야 돼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딱 거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때요? 도수 분포표라고 하죠. 각각의 빈에 몇 번 들어왔는지를 높이로 이제 숫자로 자연수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PDF라는 것은 그 히스토그램과 매우 유사한데, 개념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너무 많이 어때요?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빈
이 랭스를 너무 작게 했는데 어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봐요. 그러면 뭔가 부드러운 커브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 도수 있잖아요. 총 도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것이 직관적이에요. 훨씬 직관적이에요. 라고 저는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QE 때 어떤 걸 냈냐면 QE? QE 아니죠. 입학시험에 이런 걸 냈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X가 여러분 다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소스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with mean zero variance 시그마 스퀘어를 내고 그 다음에 이 펑션은 하드 리미터예요. 그래서 진짜 친절하게 이렇게도 찍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Y가 관찰돼요. 자, 물론 뭐 순서대로 이건 챕터 4고 이건 챕터 5니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안 되죠. 다 배웠어요. 학부 때.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친절하게 자, X의 PDF를 그리시오. 먼저.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PDF를 그리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이 참고로 그 학생은 입학해서 여러분 선배로 다니고 있어요. 누군지는 내가 말을 안 할 거예요. 나는 알아요. 누군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까지는 참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쫙 자신 있게 저 놀랐어요. 너무 자신감을 가져서 딱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순간 제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학생을 뽑아야 하나. 네, 다니고 있어요. 잘 다니고 있어요. 연구 잘해요. 네, 큰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했죠? 몇 명? 아닌 표정을 지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막 화난 표정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상대를 포항무대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입시 이렇게 그렸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 명이 아니에요. 주희 씨는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주희 씨 때는 안 냈어요. 그렇죠? 제가 면접 안 했던가요? 네, 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주희 씨보다 전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주희 씨 보고 조교가 이러지 않았을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을 했죠. 야, 얘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하더니 대충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 PDF를 다시 그려보래요. 그랬더니 이게 맞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PDF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PDF는 그냥 히스토그램을 어때요? 잘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실눈 뜨고 바라본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렇게만 알아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안 헷갈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히스토그램을 알면 다 된다는 거예요. 표정이 몇 명 굳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니죠? 안 하길 바라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정말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과는 얘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갑니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고 아는 건 진짜 빨리 나갈 거예요. 얘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얘는. CDF는 공대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percentile이라는 말, 어떤 데는 줄여서 그냥 centile이라고 해요. centile. 그 다음에 decile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의 몰라요, 한국 사람들. 거의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저도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거의 못 봤어요. 네. 여러분이 그 SAT라고 있죠. SSAT, GSAT 말고 미국에 그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삼성 직무 시험 말고 왜 그 스칼라스틱
aptitude 테스트인가? 그래서 대학 입시 볼 때 성적표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능의 그 모델 있잖아요. SAT라고 하는데 그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냐? 수능 뭐 몇 점 만점이에요 지금?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몇 점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안 봤죠, 맞아. 수능 몇 점 만점이었어요? 300점 만점? 좋아요. 그럼 뭐 몇 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SAT 몇 점 받았니? 라고 하면은 좀 의아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점수 자체가 어때요? 퍼센타일로 주어져요. 퍼센타일. 몇 퍼센타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저게? 예를 들면 내가 SAT를 봤더니 1%타일이다와 99%타일이다는 누가 잘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운동을 해야죠. 자, 손을 다 들고, 자, 다 들어봐요. 팔 좀 펴. 자, 1%타일이 잘 본 거다. 들고 있고, 99%타일이 잘 본 거다. 내려요. 자신 없죠, 그렇죠? 예. CDF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CDF. 예. CDF는 내 밑에 얼마나 깔려있냐예요, 내 밑에. 숫자가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잖아요. 99%타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1%라는 거예요, 상위 1%. 예. 그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센트가 뭐예요? 센트가 100이죠, 100. 그렇죠? 데크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센타일은 100개로 쪼개는 거예요, 100개로. 100개로 쪼개서 내가 99%타일이다 그러면은, 어때요? 제일 위에, 알겠죠? 쫙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 밑에. 그 다음에, 데사일은 좀 애매한데 데사일은 10개로 쪼개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쳐다보면 많은 경우에 9개로 쪼갠다고 돼 있는데 뭐 좀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데사일은 데크니까 10개로 쪼개는 거고 나라마다 이 경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소득 분위 뭐 이런 말 하던 거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장학금 신청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할 때 소득 분위 이런 걸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분위는 1 소득 분위가 좋아요? 5가 좋아요? 몰라요? 예, 모르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포항대 출신이라고 봐요. 근데 대학원에 왔는데도 모른다. 그 얘기는 그 학생은 입학할 때도 장학금을 받았고 단 한 번도 잘리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를 그냥 계속 주니까. 그런데 한 번 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어머니 저희 소득분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봐야 돼요. 예,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가장학금이나 뭐. 똑같아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그러니까 자기 밑에 덜 깔려 있는 거예요. 높으면 많이 깔려 있고. 알겠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분위라는 말이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재미삼아 호목 3로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쨌든 오늘 좀 뭐 알았죠, 그렇죠? 뭐 좀 알았어요. 모르던 거를. 자, 그 다음에 이 CDF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일단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요, 그렇죠? 걔는 어때요? 두 가지로 입장을 볼 수 있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학부 때처럼 uncertainty를 가진 어떤 스칼라가 있고 걔를 우리가 그냥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한다. 따라서 뭐예요? 샘플 스페이스는 R이고 이벤트 스페이스는 보렐 필드고 그 다음에 어떤 probability measure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BX가.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뒤에 abstract한 어떤 probability space 오메가 AP가 있고 measurable function X from omega into R이 있어서 내가 그 PX라는 measure는 induce해서 보는 거다. 이런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좋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CDF를 알면 알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CDF는 characterizes X.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 함수만 딱 알잖아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CDF만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랑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한 덩어리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학부 다닐 때 이 얘기만 주구장창, 아니 사실은 이거 미분한 것만 그냥 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CDF만 알면 돼요. 놀랍지 않아요? CDF는 어때요? 여기서도 이 보레일 필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그러니까 헬프 인터벌이죠, 그렇죠? 어떤 x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만 여기 넣어서 이밸류에이트한 펑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티어리를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해프 인터벌이, 해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인터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x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런 유의 인터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게 존재하고 언제나 유니크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랜덤 베리어블 x를 주면 이게 두 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펑션. 알겠어요? 네, 서로 다른 펑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성과 유일성이죠. 존재성과 유일성. 매우 중요해요. 네,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제가 학부 때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파스칼이 어쩌고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책에 찾아보니까 그게 데카르트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적 중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다음에 하여튼 합시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유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주어지면 CDF는 유일하게 정해져요. 알겠어요? 유일하게 정해진다. 이게 주어지면 CDF는 유일하게 정해져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요 각각을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고, 참고로 요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자주 나올 텐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거랑 이퀴벌런트한 게 여러분이 배웠어요. 뭐였죠 이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에요. 이렇게 돼 있네. expectation도 사실 여러분 배웠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본래는 정의를 해야 되지만, 자 여기서 이게 정의가 뭔지 기억 잘 나죠? 요거를 새로운 어떤 랜덤 퀀터티로 보고 랜덤 베리어블로 뭐예요? 그 expectation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예요? 이걸 알려면 챕터 5에서 function of random variable. 왜냐면 봐요. 이게 요 x 자리에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x를 쓰면 이게 어떤 function of x잖아요. 오메가를 픽스하면. 맞아요? 오메가를 픽스하면. 근데 이 펑션은 어떤 펑션이에요? 여기다가 이 랜덤 베리어블을 컴플렉스 넘버로 매핑하는 펑션이네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챕터 5에서 배우는 거죠. 그것의 expectation인데, 어쨌든 간에 놀라운 건 뭐냐면 CDF로 하나,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알면 얘를 아는 거고, 얘를 알면 얘를 아는 거고, 얘를 알면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 안다. 그래서 더 캐릭터리스틱 펑션 오브 x.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랜덤 베리어블 캐릭터라이즈예요. 그렇죠? 네. 하얀색은 하얗다. 뭐 이런 말이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건 뭐예요? 덴서티 펑션 얘기를 자꾸 안 하죠, 제가. PDF를 말했지만 미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또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 CDF의 특징 계속 해야죠. 그래서 요 말은 여러분 책에 잘 안 나왔어요. 학부책에. 학부책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거 대신에 이런 게 나왔어요. 위에 거랑은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허용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그러면 네, 이게 맞나 봐요. 그러면 네, X 바로 합시다. 네. 네, 그래야지 앞뒤가 맞죠. 네. 이게 프로퍼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죠? 저 대충 본 기억이 나죠? 자, 요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 다르게 쓰면 이렇죠. probability로 쓰면 PR이라는 걸 쓰면 probability of 뭐예요? X가 어떤 인터벌 내에 있어야 되죠? 왼쪽에 열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야? 이거 오른쪽에 무한대? 그럼 뭐라고 하기로 했죠? 그때는 empty set으로 하기로 했죠. 그렇죠? empty set의 확률은 0이니까 0.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잖아요. 그러면 1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좀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통 써 있어요. No point mass is located at plus minus infinity. 이렇게 말로 돼 있어요. 말로.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discrete random variable에서 probability mass function 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건 너무 당연하죠. 이게 probability of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0이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럴까요? 얘는 왜 이럴 것 같아요? 얘 증명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이건 가정이니까. 자, 왼쪽부터 시작할까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기로 했죠, 우리가. 맞습니까? 그런데 px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써야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셋과 이 셋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커요? 셋만 비교하면. 얘가 여기 포함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얘와 그 다음에 이거 빼기 이거인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이 셋은 어떻게 하면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디스조인트 셋 유니언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요 확률은 자, 이 확률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유니언, 그렇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probability measure니까, 그리고 얘는 disjoint 하죠. 이거 가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um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countable additivity에서 가장 간단한 finite additivity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non negative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면 얘랑 같고 이 녀석은 여기에다가 어떤 non negative 넘버를 더한 거잖아요. non negative죠. positive가 아니라 제로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이거 안 했어요, 여러분이. 놀랍게도 학부 때 안 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다고 했지 이거를 이 induced probability measure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right continuity라고 해요.
아니죠. 이거 모노톤 소리. 죄송해요. 그 다음이 라이트 컨티뉴어티고, 이게 모노톤 non decreasing property라고 해요. 뭐냐면 이 CDF는 증가하거나 그대로거나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부터 우리가 쭉 함수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증가하거나 잠깐 그대로일 수는 있는데 감소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non decreasing.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right continuity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이름이 다 있죠. 프로퍼티가. 맞아요? low point mass plus minus infinity. 그 다음에 monotone non-decreasing property. 그 다음에 right continuity property. right continuity는 뭐였죠? 여기 뜻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x가 x0로 어때요? 내려가면서 접근하는 거죠. 리미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함수를 그릴 때 여러분이 x0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접근해요. 오른쪽에서. 그런 거를 요렇게 써요. x0 마이너스. 이건 노테이션이에요. 알겠어요? 요 x0 마이너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x0에서의 값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냥 디스컨티뉴어스 하다고 하고 여기 디스컨티뉴어스 포인트가 x0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오잖아요. 그럼 이 값으로 쭉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값과 딱 x0에서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표기배랑 여기 해서 칠해야 되고 여기는 빵 뚫어야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왔을 때 컨티뉴어스 하다고 해서 right continuity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매우 오래된 책들은 저거를 left continuity로 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복잡해요. 네, 우리는 right continuity로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저렇게 되는지는 이것도 또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리미트가 벌써 나오잖아요. 카운터블 애더티버티 막 써야 될 거예요. 하려면은. 근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아니면 제가 숙제로 내주든가, 그래도 아니면 시험 문제로 내든가.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천천히 나갔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새로운 걸 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이 과목은 여러분한테 그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관련돼서 기존에 알던 거를 좀 깊이 있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정석이나 이런 데서 아까 말했던 이거 매핑 그림 모른다고 못 풀지 않았잖아요. 다 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말한 것도 여러분이 대부분 몰라도 알겠어요? 대부분 몰라도 여러분 연구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연구할 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거나. 알겠어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수학을 잘 알면 실수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왜냐하면 논문을 쓸 때 여러분이 그냥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 써놓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자식 하수네 이러면서 괜히 트집 잡아요. 그냥 억셉트 시켜주기 싫어요. 공부도 안 한 놈을 내가 왜 이러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연구했는데 한 줄 딱 잘못 썼다가 예를 들면 Fourier transform over finite power Gaussian random process 딱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날아가요. 존재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는데 아마 좀 이따가 할 대학원 수업 시간에 제가 할지도 모르지만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는 Fourier transform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R에서 정의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정의된.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Fourier transform이다. 샘플 패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라도 있잖아요. 어디 트집 잡을 게 없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 이건 뭐 이런 애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오를 거예요. 우리가 오르는데 그렇다고 이 산 위에서 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높이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그런 과목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